안녕하세요, 해피니아입니다. 지난번 언급한 사안에 대해 이번엔 다루어 볼까 해요. 먼저 올린 영상과 내용은 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 주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겪는 내용이라 한번 다루어 보기로 했어요. 어느 분이시든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큰 용기를 보태드리고 싶어요. 우리 대부분이 보통 나오고 자라는 집안 분위기는 제각각 다르잖아요. 어느 집은 화목한 드라마처럼 늘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집은 집안의 주춧돌인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집안 조용할 날이 없는 늘 뭔 일이 일촉즉발 터질 듯이 상황적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우도 있죠.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들로 불화가 있는 가정의 수가 화목한 가정의 경우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추측됩니다. 불화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가족 중 누군가의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죠. 이건 가족들에게 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겨줘요. 이런 일이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가족 문제로 그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사회생활, 즉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또한 주위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경우가 되죠. 일터에선 경제적 대가를 받으며 오로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집단인데 거기서 크든 작든 어떤 이유로 내 개인 감정을 터뜨리는 건 절대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고요. 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10년 넘게 이어온 다혈질 동료로 인해 마음고생을 좀 했었어요. 더 중요한 건 늘 제게만 그런 식이었거든요. 아마도 사람 좋은 웃음으로 좋은 게 좋은 거란 부드러운 이미지를 줘서 더 제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민자로 영어로 바로 대받아치는 게 서툴다 보니 또 그랬던 것 같아요. 이런 이슈로 비단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겪는 스트레스 중 하나라고 하네요. 특히나 성격이 차갑고 매사 날카롭게 대하거나 말수가 지극히 적은 이들에겐 아무래도 덜 일어난다고 하네요. 저 또한 많은 피해자분들처럼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바로 태도가 급 바뀌면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다 보니 뭐 이번만 그러고 말겠지, 나만 좀 용서해주고 넘기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굳이 이걸 큰 문제 삼아서 더 일을 키울 필요가 있겠냐며 그렇게 주목받는 상황이 불편해서 참고 넘어간 경우였었어요. 아이러니한 건 그 동료와는 그 어느 동료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랍니다. 한 동료는 그래서 더 제게 그러는 것 같다고 추측을 하기도 했어요. 마치 가장 편한 내 가족한텐 아무렇지 않게 쏟아붓듯이 말이죠. 결국 이번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전 제가 겪었던 상황에 비해서 그리 큰 일은 아니었어요. 하지만 날 또 이렇게 대했다는 자체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넘겨선 안 되겠다고 결심했고 보고를 했죠. 여태 평소엔 누구보다도 더 좋은 관계였기에 그로 인해 전 스트레스를 꽤 받았어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거든요. 제 그 미온한 반응에 멈춤 없는 폭주기관차를 만들어버린 거죠. 그래서 지난주 그날 저녁 전 블로그에 비공개로 남긴 관련한 모든 기록들을 날짜와 함께 다 모아서 챗GPT 도움을 받고 내용을 공식적인 어조로 요약했답니다. 이후 바로 상사에게 좀 길 수도 있는 미팅을 요청했고 그렇게 미팅을 가졌을 때 왜 지금 이 이슈를 끄집어 내게 됐는지 그리고 여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내용 다 보여주며 1시간 미팅을 했답니다. 상사도 너무 의외의 내용이라 듣고 놀랐고 제게 이렇게 말 꺼내길 잘했다 하네요. 이후는 그 동료와 미팅을 다음날 아침에 가질 텐데 원하면 같이 할 수도 있다지만 전 그냥 빠지겠다 했어요. 미팅 후 전 제가 요약한 기록을 상사에게 그대로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. 다음날 아침 문제의 그 동료는 결국 미팅을 갔는지 잠시 안 보이더라고요. 사실 그 동료가 그날 출근하고 얼마 후에도 다소 감정이 들어간 목소리로 별거 아닌 걸 굳이 지적을 하더라고요. 제게 그전 일어난 일에 대해 여전히 자기 의견에 수긍하지 않는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. 물론 그 사건이란 게 저에 대한 오해였고 자기 혼자 오해하고 안 사실을 다른 동료에게 그대로 말한 거였어요. 제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거짓말하는 동료로 말이죠. 사실을 말하려는 제 얘기를 안 들으려 해서 이메일로 보냈더니 그제서야 받아들였는데 그럼 뭐 하나요? 전 벌써 상처를 입었고 다른 동료한테도 그런 이미지로 남겨졌는걸요. 그리고 그 다른 동료에게도 똑같이 포워드해서 그 이메일을 보내줬답니다. 오해는 풀어야죠. 암튼 결국 상사와 미팅을 가졌는지 어땠는지 점심시간 지나서 다른 업무 보고를 제게 직접 하는데 아침에 그 날선 목소리와는 달리 엄청 배려심 넘치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바뀐 거예요. 역시 미팅 효과가 크긴 컸네 싶었어요. 제 기록을 이메일로 상사에게 보내면서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
날 다른 동료들처럼 존중해 주길 바라고 분노를 드러내는 감정적인 상황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이 일로 그 동료가 너무 심한 처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어요. 사실 여지껏 몰랐는데 그 사람이 저질렀던 언행은 꽤 심각한 거였더라고요. 전 그냥 성질머리가 못된 이한테 내가 걸렸을 뿐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물론 스트레스야 꽤 받았었죠. 왜 내게 이러는 건지. 그렇게 혼자 또 막 고민하고 화를 냈었네요.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괴팍한 동료나 상사로 인해 받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. 저 또한 이게 일종의 사회 생활 중 겪게 되는 힘든 점이라고만 여겼던 것 같아요.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저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다혈질 성질로 언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싶으시면 참지 마시고 꼭 회사에 알려주세요. 안 그럼 그들은 계속 그럴 거예요. 저 인간 또 저러네.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허허 웃을 수 있는 성직자 같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거나 그 어떤 상황에도 동요되지 않는 강직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면 물론 다르겠지만요. 결국 성향 차이이기도 해요. 늘 하는 얘기지만. 직장에서의 이런 사건은 심각하게 다루고 대처할 방안이 있다지만 가정에서 이런 사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. 오로지 나만 날 유일하게 잘 지킬 수 있다라 여겨야 되는 거죠.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아니다 싶으면 맞서 싸우거나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다 여기는 쪽이에요. 무엇이 날 위해 내 존재를 위해 해줄 수 있는지 심각하게 잘 생각해서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. 가만히 있으면 평생 그 자리에서 상처받는 인생으로만 살다 가게 돼요. 처음이 힘들지 한번 저항해서 행동을 하면 그 이후는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. 제 경우도 이젠 그 동료가 더 이상 저만의 인내로 넘어갈 사태가 아닌 회사도 다 아는 상황으로 넘어갔기에 100%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게 됐어요. 저도 앞으로 사소한 상대의 말 한마디라도 제가 상처를 받았다 싶으면 바로 보고하려고요. 여태 참아온 제가 바보스러웠다 싶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처한 건 정말 잘한 일이다 싶어요.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니 우리 모두 최대한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. 그리고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최대한 잘 지켜주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주고요.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에게 좋은 기분만을 안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이상 해피니아였습니다.